아침 9시 30분, 한 할머니가 은행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청가방 하나, 등은 약간 굽었고 옷차림은 수수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기, 옷이 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옷이 좀 더러우셔서요. 다른 고객님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어서 그 순간 대기 중이던 다른 고객 한 명이 코를 막았습니다. 누군가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백화점에서, 관공서에서, 병원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내 옷차림에 머무를 때 말은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시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직원은 안도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은행을 나섰습니다. 뒷걸음질 치듯, 소리 내지 않으려는 듯. 우리는 왜 이렇게 조용해졌을까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따졌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하는 게 더 피곤해졌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예민하시대요. 진상 고객 취급당하기 싫어서 참아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우리가 조용해진 건 성격이 온순해져서가 아닙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혼자인 것 같은 순간.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자식들 앞에서도.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통화는 3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누군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할머니는 다시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힘이 없어진다. 돈 없고 권력 없으면 무시당해도 어쩔 수 없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회사 건물 로비에서 전화를 받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아들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금융본부. 그는 이 은행이 자산관리본부 상무였습니다. 아들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임원실로 향했습니다. 노크 한 번. 문이 열렸습니다. 부행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아들은 차분했고 부행장은 긴장했습니다. 상무님 따님. 아니, 어머님이시죠? 네. 제가 바로 지점장한테 연락하겠습니다. 아니요. 연락하지 마세요. 부행장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이 은행이 어떤 곳인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확인이라니요? 오늘 오후 3시까지 어머니 명의 계좌의 모든 자금을 타 은행으로 이체하겠습니다. 부행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무님, 그건 어머니 명의만이 아닙니다. 제 명의, 제 처명의, 아이들 명의, 우리 가족이 이 은행에 맡긴 모든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빠진다고 은행이 흔들리겠어? 실제로는 다릅니다. 그 할머니 가족이 보유한 자산은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금융결제원 시스템에 이체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00억, 800억, 1200억.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은행 본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점장은 출근길에 불려 올라갔고 창구 직원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퇴근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VIP 고객 한 분이 전 계좌를 해지하셨습니다. 지점장은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 창구 직원이 돌려보낸 그 사람, 그분이 설마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까? 우리는 옷을 봅니다. 차를 봅니다. 말투를 봅니다. 나이를 봅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판단합니다. 일본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헌책방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노인을 경계했습니다. 만지기만 하고 안 사는 손님 취급을 했습니다. 노인은 책 한 권을 샀습니다. 2,000엔짜리 문고본.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그 헌책방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국세청 조사관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날은 동네를 둘러보다 우연히 들른 것이었습니다. 세무조사는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서류는 깨끗했고 신고도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우리는 눈앞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은행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이탈한 자금 규모가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고객입니까? 한 가족입니다. 지점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침 9시 30분에 있었던 일, 창구 직원의 대응, 그리고 그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30년 거래 고객이었습니다. 이 은행이 지방 소도시 지점이었을 때부터 묵묵히 거래해 온 분입니다. 그 할머니는 한평생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일했습니다.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고 유학도 보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했고 주식도 공부했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선택. 그래도 은행은 사과해야 한다. 두 번째 선택. 직원 입장도 이해는 된다. 규정이 있었을 수 있다. 세 번째 선택. 이건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습니다. 은행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내부 규정도 재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가족의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부행장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주목받지 않으려고 조용히 자기 일만 하면서, 그런데 나이 들었다고 옷이 낡았다고 그렇게 취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부행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도 같은 옷을 입고 시장에 갑니다.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새 차를 사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대접받는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 옷이 편해요. 오래 입어서 익숙하고 움직이기도 편하고
새 옷 입으면 조심스러워서 피곤하잖아요. 그리고요. 나를 옷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랑은 어차피 오래 갈 수 없어요. 당신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우리는 평생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학벌로, 직장으로, 집으로, 차로, 자식의 성공으로.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증명할 것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직장은 정년으로 끝났고, 자식은 독립했고, 집은 낡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하지만 그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묵묵히 일한 40년. 흔들리지 않고 모은 자산. 자식에게 물려준 가치관. 그건 옷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로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은행 지점장은 한 달 뒤 사표를 냈습니다. 부행장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구 직원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여전히 시장에 갑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수수한 옷을 입고 누가 봐도 평범한 한 명의 노인처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나이 든 사람이 약한 건 아니라는 걸. 조용한 사람이 힘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입은 옷, 지금 당신이 탄 차, 지금 당신이 사는 집, 그게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당신이 견뎌낸 순간들, 당신이 지켜온 것들, 그게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시장에 갑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로.